안녕하세요. 91페이지 16번 할 차례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옳은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모두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7일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7일, 3월, 15일 숫자 다 암기해야 되겠죠? 예,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답이 그래서 따라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긴 것부터 했으니까 니은이 3개월, 띠것이 15일, 기억이 7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92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업무 개시 미리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은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성립되고 나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정 설정 시기가 있습니다. 56번. 처음에 보정 설정을 하는 것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56번에 있죠. 그래서 업무 개시 후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가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가실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고의가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1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답이죠.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7번에 5번이고요. 18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무부관직상투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건데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21번에 무부관직상투 쌍방대리 투기조냥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암기 프린트 21번, 22번에 있는데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인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18번의 답 4번이고요. 19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자격증과 관련된 겁니다. 자격증 미반납 시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고요.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도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그래서 19번에 4번입니다. 2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공인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 등록을 할 자가 미리 받는 것을 실무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제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받는 겁니다. 개업하기 전에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기 전에 책임자 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입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3가지 모두 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지 않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연수교육 통지는 해당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4번에 있네요. 38번에 4번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개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38번에 4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이 암기 프린트 2장만 해도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는다 했어요. 여기 있는 내용만 암기를 하시면. 그래서 암기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분은 한번 필기를 해보십시오. 2달에 한 번씩만 필기해보면 앞으로 한 5번만 필기해보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4번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4번도 틀렸고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면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속공개사라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암기 프린트 53회 교육제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번에는 답 2번이고요.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모두 2년입니다. 단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럼 4년 연속해서 할 수 있죠. 4년 연속해서 하고 또 그만두고 있다가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연임이니까. 연속해서는 한 번밖에 연임 못한다. 임기가 2년이니까 한 번 연임하면 합하면 4년 할 수 있잖아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리얼은 금융기관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 하나만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자, 포상금인데 22번 포상금 A, B, C, D, E를 갑과 을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갑이 A와 B를 각각 고발했네요. A와 B를 각각 고발하면 50만 원씩이 되겠는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을 못 받아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판사가 무죄 선고하는 것은 포상금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고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한 것은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받습니다. 재판에 회부한 이상, 공소제기를 한 이상.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균분이잖아요. 균등하게 배분하잖아요.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후, E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했다.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먼저 한 사람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답이 75만원, 75만원, 125만원, 125만원, 답이 3번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법조문에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해도 받고 판사가 선고유예해도 무죄 판결해도 다 받습니다. 못 받는 게 그러면 검사가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이런 거는 포상금 못 받아요. 기소라는 거는 공소제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 안 하는 거고, 재판에만 회부하면 무죄도
포상금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선고유예도 포상금 받겠죠. 이게 최근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됐어요. 이게 포상금. 다음은 2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2번은 확인설명서 교부할 의무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아니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합니다. 5번은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 6개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23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 자격정지해야 되는 사유에도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도 해당되며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되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23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2+1 우리 암기 프린터 2+1이 거기에 44번에 12번 13, 14, 15가 있습니다. 44번에 12번 12번, 13번, 14번, 15번 2+1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이거는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15번에 보면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 12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13번은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미 2+1 여기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면 3+1이라도 이거는 과태료 이거 하나 없어도 이미 여기 2+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디귿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한 경우 디귿 3+1이지만 이거는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런데 니은에 있는 것처럼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죠. 니은은 뭡니까?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3+1인데 요거는 임의적 취소라고 3+1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거 아니 과태료 없어도 이미 이게
업무정지 2번, 업무정지 3번째에 해당되면 1년 이내에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 빼도 이미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고. 디귿, 이게 지금 디귿이잖아요. 니은은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번은 하나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2+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4번은 기억하고 디귿은 절대적 취소고 니은하고 리얼은 임의적 취소다 이 말입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되어 있는데 1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상물 임대하는 행위. 의뢰인 일방을 대리했고 쌍방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 아니고, 또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 하면 금지행위지만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아니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하고 법정보수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중개보수가 아닌 분양 대행 수수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등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저촉되지 않죠. 디귿은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고요. 리얼에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은 금지행위죠. 중개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행위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26번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보니까 청문과 의견 진술만 6번, 7번 54번 맨 밑에 6번, 7번만 청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합니다. 26번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1, 2, 3이 있습니다. 55번에 1번을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에 3천만 원 플러스 절대적 취소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2번에 자격 취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2번 틀렸죠. 26번에. 55번에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부터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3번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 보고한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2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2번에 보면은 5일 이내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일 이내. 50번에 2번에 보면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 1번에 보면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바로 뭐냐면 청문입니다. 청문.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이죠. 암기 프린트 아까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이라고요. 55번에 55번이 아니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8번에 암기 프린터 18번에 3번에 있죠? 18번에 3번. 그래서 18번에 3번 있잖아요. 자격 취소 부양지역.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8번에 3번 찾았습니까? 26번에 따라서 5번이고요. 27번 이 프린트에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27번 수수료도 또 있죠. 어디 있어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는데 수수료 내야 되는 거 처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 냅니다. 세 번째 휴업, 폐업, 인장 등록 이런 거 수수료 내라는 말 없죠. 고용인 고용신고 이럴 때 수수료 내라는 말 없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도 수수료 안 낸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7번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공짜로 주잖아요. 자격증.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27번에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2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28번에 3번 개업공개사에게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자, 방조하는 자,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에 거부하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통장 입금표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28번에 답 5번이고요. 29번 보면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 차이는 얼마인가? 한 사람한테 받는 거죠. 자, 6천만 원인 경우 그 밑에 매매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요율이 0.5%라고 되어 있네요. 0.5 곱하기 6천만 원 하면은 30만 원이죠. 5, 6, 30, 30만 원. 임대차인 경우는 보증금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인 경우는 보증금이 1,500만 원, 1,500만 원. 월세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월세가 30만 원입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3천만 원, 4,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그러면 37은 21, 2,100만 원. 2,100만 원 하고 보증금 1,500만 원 더하면 3,600만 원.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요율이 3,600만 원인 경우 얼마냐고요? 0.5%. 0.5%를 곱하면 5, 3, 15, 5, 6, 30, 18만 원이네요. 자, 18만 원이고 임대차 중개하면 18만 원, 매매 중개하면 아까 5, 6, 30, 30만 원. 30만 원하고 18만 원하고 차이가 12만 원이죠.
매매 중개하면 30만 원이고 임대차 중개하면 중개 보수가 18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12만 원 나죠. 답이 12만 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봐도. 어떤 부동산을 매매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와 임대차 중개했을 때 이 중개보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매매하면은 6천만 원이니까 5, 6, 30만 원. 임대차 중개하면 18만 원. 차이는 12만 원 난다고요. 30번 입지조건. 입지조건 우리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조건만 보면 돼요. 입지조건이 있는데 공원도 입지조건 맞죠? 공원도 입지조건이지만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조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조건이라고요. 그래서 30번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할 입지조건이 아닌 것은 답이 공원 1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안 보고 그냥 풀려고 하면. 공원도 입지조건은 입지조건이잖아요. 입지조건이지만 공원은 기재하라고 서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도대주 교판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예, 그래서 3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금을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지금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정이 됐는데 조금 부적절해요. 문제가 바람직하진 않아요. 1번은 2년이 아니고 5년 초과하면 안 되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2번은 차임 정액 청구가 올해부터 5% 100분 5로 바뀌었죠. 그래서 9만 원이 아니고 월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5%인 5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3번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잖아요. 4번이 좀 부적절한 문제 같아요. 4번이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법에는 없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이거는 좀 이런 말 있어요? 이거는 저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4번은 뭐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을 했는데 약간 좀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아요. 4번은. 5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있잖아요. 5번이 답이고 이거는 기출문제 그대로가 아니고 수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수정했는데 4번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2번 32번에 보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은 지형과 경계는 토지대장에 나타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나는 거 이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나오는데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이나 지형이나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봐야 땅이 생긴 모양을 알 수 있겠죠. 지형과 경계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산에 가보면 봉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 눈으로 직접 현장 답사 등을 해야 됩니다.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인데 이 실제 경계라는 것은 현실적인 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경계 확인 청량을 해서 진실이 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죠.
근데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가 우선하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실제 경계라는 게 현실적인 담장을 말하는 거고요.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대장은 면적은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33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